60세의 문턱을 넘어서며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천천히 돌아보니 세상이 만든 어려움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볼수록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기대가 저를 가장 흔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더 이해해 주길 바랐고 자식이 제 뜻대로 자라주길 기대했으며 삶이 조금은 친절하게 흘러가 주길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들이 무너질 때마다 실망을 문제라 착각하며 오랜 시간을 헤맸습니다.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삶은 한결 평온해진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조용히 나누며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늘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사회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으며 가정에서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대들이 조용히 자라나 마음의 무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가며 저는 그 기대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삶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마음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어떤 때는 사소한 일이 마음을 크게 흔들고 어떤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쉽게 넘길 수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한마디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가? 그 차이를 생각해 보니 그 안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라는 조용한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작은 일에도 흔들렸고 기대가 없으면 큰 일도 의외로 담담히 지나가곤 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내가 덧붙여 놓은 마음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기대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마음들이 기대의 옷을 입으며 조금씩 제 삶을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의 성장은 조용하고 은밀해서 그것이 얼마나 커졌는지 우리는 좀처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뜻대로 되지 않는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그제야 내가 이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고 나서야 저는 마음의 움직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덜어낸 자리에는 멀리 보지 못했던 작은 감사들이 들어왔고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늘 앞서가려 했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이제는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며 한 발 늦게 걸어가는 방식이 오히려 더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떠올리게 되면서 불필요한 흔들림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기대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게를 알게 되자 저는 비로소 그 짐을 천천히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다 버릴 수는 없지만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 후반부를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감정을 쏟게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자식은 내 뜻을 조금은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배우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내 마음을 읽어줄 것이라 믿고 형제 자매는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존재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들은 사랑의 다른 표현처럼 느껴져 그 자체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기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작은 금이 생기고 그 금이 깊어지면서 서운함과 상처가 쌓여갑니다. 돌아보면 자식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키우면 그만큼 잘 자라줄 것이라 믿었고 나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결국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나의 바람을 따라주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식이 나의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할 때 저는 이유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제 안의 기대가 스스로 만든 상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품은 기대도 오래도록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니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더 다정해져야 한다는 바람.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도 하나의 독립된 삶을 가진 사람이고 그 역시 자신의 고민과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품었던 기대들이 때로는 갈등을 만들고 때로는 서운함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저는 배우자의 무심함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도 기대라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형제라 해서 내 감정을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저는 스스로 상처받는 길을 선택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고 바라보니 가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 삶을 힘껏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고 배우자는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일 뿐이었으며 형제 자매는 같은 뿌리를 나눴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기대가 만든 상처들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서운함에 머물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감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가족은 부담이 아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졌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까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저는 늘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관계를 어렵게 만든 것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품었던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는 말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더욱 은밀하게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상대도 나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믿었고 내가 이해한 만큼 상대도 이해해야 한다고 바랐으며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야 관계가 건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는 때로는 작은 균열 하나에도 큰 실망을 불러왔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깜빡했을 때, 동료가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의 말투가 사소하게 거칠게 느껴졌을 때, 그 순간 마음이 과하게 흔들렸던 이유는 그 행동 자체가 상처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되는 존재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다면 그저 그런 일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커졌던 것입니다. 어떤 실망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어떤 실망은 오래된 정마저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같은 속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기대했던 관심, 반응, 배려는 나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기준을 그들 역시 자연스럽게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베푼 것을 상대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 기대했던 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마음,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든 것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대가 아니라 그 기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기대의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자 관계는 의외로 더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고 상대가 나와 다르게 반응해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하게 느껴졌던 행동이 이제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기대가 사라지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따뜻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왜 저럴까? 라는 마음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관계는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조용한 강물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치게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요. 기대를 덜어내니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진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처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사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인생을 천천히 돌아보면 가장 깊고 오래 남는 상처는 사실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도 여전히 강해야 한다는 부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기대들은 겉으로는 성실함으로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를 점점 더 좁은 방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들은 처음에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열정으로 노력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몸과 마음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같은 기대가 더 이상 저를 밀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집중이 쉽지 않은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지나친 기대를 들이밀며 마음을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예전의 나에 맞추어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해가는 몸과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니 작은 실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꾸짖고 낙심하며 자기 비난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기대를 내려놓는 일이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일이고 내 삶을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자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 높은 기대를 향해 달려가느라 생긴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다그치던 마음이 사라지자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겼고 예전 같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따뜻한 안도감이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나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기대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너그러움을 선택했고,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비교 대신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수용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으며 자기 비난으로 향하던 시선이 점차 나를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후반부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 나에게 따뜻해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다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기대는 마치 삶을 이끄는 힘처럼 여겨졌고, 기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비워내려는 시도는 마치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것처럼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새로운 풍경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라는 안개 뒤에 가려져 있던 일상의 빛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관계 속에서 보이는 작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처럼 느껴지던 자식의 짧은 안부 연락이 고맙게 느껴졌고, 배우자가 준비해 놓은 따뜻한 차 한 컵이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대가 많을 때는 이 모든 행동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여겨졌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니 그 모든 것이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에도 마음이 찡해졌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사실은 참 소중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의 기쁨보다는 내일의 계획이 더 중요했고,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성취를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니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그 느려진 틈 사이로 하루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저녁 바람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오히려 가장 큰 위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신경 쓰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기대가 줄어들자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바쁘거나 힘들었을 수도 있고, 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해가 마음에 자리 잡자 관계 안에서 불필요하게 떠오르던 서운함과 오해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변화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에게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기에 작은 실수나 부족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니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함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둘러 어디론가 달려갈 필요도, 누구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워내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대가 만들어낸 부담과 조급함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감사와 여유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기대 없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했고, 단순하기 때문에 더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하루가 가볍게 느껴지고, 가벼운 하루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진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마음속에 쌓여온 기대와 경험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반응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60을 넘어서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오래 생각이 머무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들을
지금은 한 번, 두 번 더 곱씹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괜히 서러워지거나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 예민함의 이면에는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넓혀갈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이별과 실망을 겪어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지나간 시간들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였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음이 더 민감해진 것입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살아오며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민함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만큼은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기대였습니다. 자식과 관계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배우자와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친구에게는 이전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들은 언뜻 보면 따뜻한 바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긴장시키고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커지면 마음은 더 쉽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민함의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걸어놓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마음의 예민함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라는 억압적인 질문 대신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상대에게 더 씌웠던 기대가 조금씩 거치자 사람들의 행동이 이전보다 이해되기 시작했고 작은 실망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자 마음은 더 안정되고 관계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이후 더 깊어지는 예민함은 잘못도 약점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오히려 마음이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며 보내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이해하고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키우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 감춰진 기대를 바라볼 때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삶은 한층 더 온화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는 말은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고 심지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기도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저 역시 언젠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대는 희망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기에 기대를 내려놓으면 의욕도 함께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기대를 조금씩 비워내는 연습을 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고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기대가 많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상상하며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면 잠시 기쁘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요동이 너무 큰 탓에 하루의 기분이 기대에 의해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은 더 이상 큰 파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이 주는 작은 기쁨과 작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는 오히려 더 깊은 만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욕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이 조금만 차가워도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했지만 기대가 줄어드니 그런 감정들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도 아마 오늘 힘들었겠지 하는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관계는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조용한 강물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치게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요. 기대를 덜어내니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진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처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사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인생을 천천히 돌아보면 가장 깊고 오래 남는 상처는 사실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도 여전히 강해야 한다는 부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기대들은 겉으로는 성실함으로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를 점점 더 좁은 방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들은 처음에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열정으로 노력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몸과 마음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같은 기대가 더 이상 저를 밀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집중이 쉽지 않은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지나친 기대를 들이밀며 마음을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예전의 나에 맞추어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해가는 몸과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니 작은 실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꾸짖고 낙심하며 자기 비난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기대를 내려놓는 일이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일이고 내 삶을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자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 높은 기대를 향해 달려가느라 생긴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다그치던 마음이 사라지자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겼고 예전 같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따뜻한 안도감이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나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기대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너그러움을 선택했고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비교 대신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수용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으며 자기 비난으로 향하던 시선이 점차 나를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후반부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 나에게 따뜻해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다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기대는 마치 삶을 이끄는 힘처럼 여겨졌고 기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비워내려는 시도는 마치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것처럼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새로운 풍경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라는 안개 뒤에 가려져 있던 일상의 빛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관계 속에서 보이는 작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처럼 느껴지던 자식의 짧은 안부 연락이 고맙게 느껴졌고, 배우자가 준비해 놓은 따뜻한 차 한 컵이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대가 많을 때는 이 모든 행동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여겨졌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니 그 모든 것이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에도 마음이 찡해졌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사실은 참 소중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의 기쁨보다는 내일의 계획이 더 중요했고,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성취를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니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그 느려진 틈 사이로 하루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저녁 바람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오히려 가장 큰 위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신경 쓰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기대가 줄어들자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바쁘거나 힘들었을 수도 있고, 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해가 마음에 자리 잡자 관계 안에서 불필요하게 떠오르던 서운함과 오해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변화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에게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기에 작은 실수나 부족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니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함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둘러 어디론가 달려갈 필요도, 누구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워내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대가 만들어낸 부담과 조급함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감사와 여유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기대 없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했고, 단순하기 때문에 더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하루가 가볍게 느껴지고, 가벼운 하루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진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마음속에 쌓여온 기대와 경험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반응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60을 넘어서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오래 생각이 머무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들을 지금은 한 번, 두 번 더 곱씹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괜히 서러워지거나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 예민함의 이면에는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넓혀갈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이별과 실망을 겪어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지나간 시간들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였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음이 더 민감해진 것입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살아오며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민함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만큼은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기대였습니다. 자식과 관계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배우자와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친구에게는 이전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들은 언뜻 보면 따뜻한 바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긴장시키고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커지면 마음은 더 쉽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민함의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걸어놓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마음의 예민함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라는 억압적인 질문 대신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상대에게 더 씌웠던 기대가 조금씩 거치자 사람들의 행동이 이전보다 이해되기 시작했고 작은 실망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자 마음은 더 안정되고 관계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이후 더 깊어지는 예민함은 잘못도 약점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오히려 마음이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며 보내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이해하고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키우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 감춰진 기대를 바라볼 때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삶은 한층 더 온화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는 말은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고 심지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기도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저 역시 언젠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대는 희망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기에 기대를 내려놓으면 의욕도 함께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기대를 조금씩 비워내는 연습을 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고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기대가 많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상상하며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면 잠시 기쁘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요동이 너무 큰 탓에 하루의 기분이 기대에 의해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은 더 이상 큰 파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이 주는 작은 기쁨과 작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는 오히려 더 깊은 만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욕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이 조금만 차가워도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했지만 기대가 줄어드니 그런 감정들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도 아마 오늘 힘들었겠지 하는 이해가 자리 잡았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와 거리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니 관계가 비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따뜻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큰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를 탓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대로 하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로 가면 된다는 부드러운 시선이 생겼습니다. 기대가 사라지자 비로소 제 안에 자리한 힘과 약점이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마음이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삶의 흐름 속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조급함을 비우고 대신 감사와 평온을 채워 넣는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작은 것들에 더 크게 감사하게 되었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 없이 살아가는 법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와 가장 먼 길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처가 줄어들고 삶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비우니 비로소 내가 살아갈 자리와 리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한층 더 평온해졌습니다. 인생의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책임을 다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을 지나고 보니 삶의 후반부는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간은 무엇을 더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자 마음은 놀랄 만큼 조용해졌고 깊어졌습니다. 기대가 많았던 시절에는 항상 어떤 결과를 향해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했고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의 평온을 쉽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비우기 시작하자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그 느려진 속도 안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인생의 리듬이 비로소 나에게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대가 클 때는 사람들의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졌고 마음의 파도가 쉽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자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해가 넓어졌고 서운함은 줄어들었으며 오해는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었고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거나 지나치게 멀어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정리된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평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늘 해야 할 역할이 많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기준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자 그 빈자리를 따뜻한 자기 이해가 채웠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함마저 시간이 가져다 준 자연스러운 흔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현재의 나를 품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고 지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위안을 얻으려 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잔잔한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삶의 풍경이 천천히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생겼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일이 그 어떤 성취보다 소중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더니 비로소 삶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선명함 속에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평온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남은 날들은 기대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수용과 감사가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앞서가려 애쓰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60세가 넘어 바라본 삶은 생각보다 단순했고 그 단순함 속에 오래 찾지 못했던 평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세상이 만든 문제도 누군가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니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둔 기대들이 제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자 사람도 관계도 삶도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바라기보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채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남은 날들이 조용하지만 깊은 평온으로 물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